미국과 이란은 최고위급 협상에 돌입했으며 이란의 지도자 마드슈타바 하메나이조차도 이를 승인했습니다. 이란은 전쟁을 중단하는 데 동의했지만 휴전의 조건은 매우 엄격할 것입니다. 트럼프는 전후 이란의 통치에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워싱턴은 테헤란에서 대화할 상대를 공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여전히 폐쇄되어 있고 이란은 이스라엘과 페르시아만 국가들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카타르는 가스전에서 재난이 발생했다고 발표했고 이스라엘은 전쟁을 레바논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결국 이란 침공을 위한 지상작전을 준비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전쟁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아침 뉴스 다이제스트로 여러분이 모든 일을 파악하도록 돕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중동에서 벌어진 최근 이틀간의 전쟁 상황을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함께 이 주제를 이야기해보죠. 하지만 본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구독이나 후원 또는 유튜브에서의 스폰서십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링크와 정보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어떤 지원이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방송이 흥미롭고 유익하셨다면 끝난 후에 해주셔도 됩니다.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도 꼭 구독해 주세요. 해당 채널의 링크도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최신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하루 동안의 주요 이슈는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입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이란 측과 협상을 진행했다고 밝혔으며 이란이 전쟁을 중단하고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을 포기하는 등 워싱턴에 양보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란 측은 협상 사실을 부인하며 트럼프의 발언은 정보 심리전의 일환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트럼프가 테헤란에 제시한 48시간 최후 통첩의 기한이 전날 만료되었으며 그는 이란 전역의 에너지 인프라를 타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 후 트럼프는 전쟁을 계속하기 전에 이란에게 다시 5날의 시간을 더 주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마드슈타바 하모네이가 미국과 협상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Министр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Ирана 바스아라치는 트럼프의 특사 스티븐 비트코프에게 비밀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최고 지도자 마드슈타바의 동의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트럼프가 협상이 거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발표한 후 이란은 처음에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장관과 비트코프 사이의 전화 통화는 전혀 다른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란 관리에 따르면 마드슈타바 하모네이는 사망한 아버지의 자리를 이어받았으며 후계자가 인용하자면 우리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이 이야기를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 공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3월 24일 이란 언론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스파한주와 남서부 도시 하람 셰흐르에 위치한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은 이스라엘을 향해 새로운 일련의 미사일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전쟁의 긴장은 식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전날 이란 당국자들과의 생산적인 협상을 이유로 이슬람 공화국의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공격을 연기했다는 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관리들은 익명을 전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협정 체결에 의지가 있다고 평가하지만 이란이 워싱턴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본인은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남아프리카 공화국 주재 이란 대사관은 소셜네트워크 X에 분홍색 어린이 장난감 핸들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아마도 도널드 트럼프가 언론인에게 말한 자신이 이란 최고 지도자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운항과 이란 내 상황을 진짜로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조롱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권력을 나누자는 것이죠. 한편 파키스탄은 미국과 이란 간의 직접 협상이 이번 주 이슬람아바드에서 열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부통령 제이디 벤스와 특사 스티븐 비트코프 그리고 트럼프의 사위 자레드 쿠슈너가 이번 주 도널드 트럼프가 파키스탄 군 총사령관 아심 후센과 전화통화를 한 후 이슬람아바드에서 이란 고위 관계자들과 만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같은 시기에 미국 언론은
미국이 협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란의 차기 지도자로 거론되는 인물을 조명했습니다. 그 인물은 이란 국회의장 무함마드 바기르 갈리바프입니다. 그는 자신이 협상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보도를 부인하며 해당 보도를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와 동시에 이란인들이 파키스탄에서 열리는 협상에 적극적으로 초대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갈리바프 본인은 정치적 지역주의의 대표자입니다. 그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의장이며 현재 이란의 지도자인 마트슈타브이 하메네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협상을 부정하는 갈리바프가 바로 미국인들과의 첫 직접 협상을 위해 파키스탄에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한편 이란인들은 계속해서 걸프만의 군주국들과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영토도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란 영토를 공격하고 이라크에 있는 그들의 동맹 세력의 거점도 포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습으로 안바르주에서 친이란 민병대인 인민동원군 전투원 15명이 사망했습니다. 보복으로 그들은 이라크 쿠르디스탄을 향해 드론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라크에서는 이 전쟁에 새로운 전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이란의 대리 세력과의 전쟁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관해서는 가장 중요한 석유 수송로인데 사실상 여전히 봉쇄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일부 선박들은 이란과의 합의에 따라 체계적으로 해협을 통과하기 시작했습니다. 테헤란은 선박 통과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당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수입원을 쉽게 포기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국은 아직 해협을 완전히 해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란 유조선들은 계속해서 바다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시아에 석유를 수출 중입니다. 양은 줄었지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이런 상황에도 아무 일 없는 듯 보입니다. 이란이 여전히 석유를 거래하는 사실을요. 동시에 인도와 중국은 결국 테헤란과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어제는 처음으로 중국 선박도 도착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이는 이란이 자신의 구상을 실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란은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과 유조선 중에서 우호적인 국가에서 온 선박만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우호적이지 않은 국가의 선박은 단순히 통행료를 내고 해협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상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란이 이렇게 쉽게 이 아이디어를 포기할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돈을 버는 것이니까요. 미국의 이란 지상 침공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상반된 정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미국 해병대가 그곳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과 도널드 트럼프 본인 모두 이란 침공 계획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란 측은 지상전도 준비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약 7,500명의 해병대원, 이 며칠 내에 여러 척의 함정을 타고 이 지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세계 상륙부대종 USS 트리폴리 그룹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이동되었습니다. 한편 세 척의 함정에 배속된 병력은 USS 복서 상륙함 호위그룹의 병력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주둔하고 있던 이들은 조기 휴가 소집 명령을 받고 중동으로 파견되었습니다. 세 번째, 해병대 부대도 마찬가지로 이미 이동 중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미국이 하르크 섬을 점령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더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섬은 이란 석유 수출의 9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만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미국,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전쟁에 동참하기 위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들 국가 관리들이 그렇게 전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은 테헤란이 이 지역 국가들의 핵심 인프라, 특히 발전소와 수도 시스템을 공격할 경우 실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로의 복귀를 막기 위해 레바논 영토 일부를 군사적으로 통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проиранской Хизбаллы. 프랑스는 인도주의적 이유로 이스라엘에게 레바논 남부에서 군사작전을 확대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프랑스인들은 이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대규모로 떠나고 유럽으로 난민 물결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폭격 결과 50만 명의 레바논 사람들이 이미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 국경에서 30km 깊이의 완충지대를 점령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라스라판 산업지구에 있는 카타르의 가스 시설을 공격해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카타르는 불가항력 상태를 선언했습니다. 자국의 가스 시설에서요. 이것은 이탈리아, 벨기에, 한국, 중국과의 계약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카타르 관계자들에 따르면 가스 시설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최소 35년이 걸릴 수 있고 최소 260억 달러가 필요할 것입니다. 미국은 전날 미국군만이 이란 영토에서 9,000개 이상의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적신월사, 즉 우리로 치면 적십자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미국의 폭격으로 인해 파괴되거나 손상된 곳이 많다고 합니다. 이란 영토 내 민간용 건물 8만 2천 채가 파괴되거나 손상되었으며 이 중 6만 2천 채는 주택입니다. 281개의 의료시설, 498개의 학교, 그리고 17개의 비상서비스 센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통계에는 군사시설과 기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보는 테헤란에서 활동하는 기관들이 제공한 것으로 그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Тем временем Ливан 이란 대사의 발언 이후 친이란 시아파 정당들은 정부의 결정을 비난했고 이스라엘은 이를 환영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레바논 사람들 사이에 이 문제에 대한 의견 일치가 없습니다. 이 점이 오히려 강조되고 있습니다. 결국 헤즈볼라가 지지받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레바논 당국은 지금 매우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베이루트 당국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레바논 당국이 헤즈볼라 세력을 어떻게든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는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필리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석유 및 가스 공급 부족으로 인해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항공유 가격이 거의 80%나 급등했습니다. 일본은 자국을 위한 원유를 실은 유조선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이란과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인도는 이미 합의를 마쳤고 그들의 유조선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수요일 아침 중동 주요 뉴스 간단 요약이었습니다. 이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 운영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후원이나 구독, 유튜브 멤버십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링크와 후원 정보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안녕히 계세요.